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마침 저희 사무실은 시청 근처에 있어서 오다 가다 시청의 변화를 좀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 시대적 화두가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소통이 좀 안 된다고 핀잔도 듣긴 하지만 행정기관과 시민의 소통이 좀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건물을 지으면서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행정기관, 청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같이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집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할 것 같지만은 많은 물건들이 버려지고 또 새로 구입되고 사람의 생각까지 바뀌거든요. 이런 시청사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생각도 많이 좀 바뀌고, 또 청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 시스템에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청 신축을 통해서 저희는 단순히 건물을 하나 새로 짓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청주시 행정의 전반에 대한 잘못된 점을 좀 고치고 또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의 개혁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삼았으면 하고, 그런 과정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축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정말로 좀 어려운데요. 시청사를 짓는 과정을 좀 살펴봐도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에서는 우리는 소통을 할 만큼 했다라고 하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겠죠.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신축에 버금가는 비용이 되고 또 10년 내외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나중에 다시 신축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많은 시민들이 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고, 다시 그렇게 일단락되다가 2017년에 와서는 신축하기로 결론은 났지만은 본관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본관동의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시에서는 우리는 소통을 할 만큼 했다라고 하지만은 또 시민들, 또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급기야는 2018년 말에는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시를 특별히 탓하려는 건 아니지만 소통이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지어지는 이 시청이 정말로 청주 시민들이 내가 여기에 시청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뭐 발언이라도 한마디 했고 의견이라도 제시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소통이 됐다는 생각을 가지려면은 시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좀 많이 소통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은 세부적으로는 건축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크게 몇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창의성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편리성, 아니면 경제성을 중시할 것이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물이 창의적이면은 아마 편리함이 떨어질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렇다고 또 건물의 효율성만 중요시하면 비용이 어차피 건축 비용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은 결국 전형적인 네모 반듯한 건물, 어디에나 있는 건물이 돼서 또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불만이 터졌을 때 청주시가 좀 어떤 원래대로 갔던 비전을 헤쳐나갈 수 있으려면 평소에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건물이 되었든 아니면 뭐 효율적인 건물이 되었든 이것은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떡하니 그 결과만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한다면 과거와 같이 다시 소통 부재로 인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좀 과거 사례를 다시 청주시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좀 이번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좀 시스템의 개혁을 통하는 좀 과제로 좀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다 아시겠지만 또 시청사 건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약사항도 있습니다. 본관동은 어차피 존치를 해야 되는데 존치에 대한 레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존치할 것이냐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바로 옆에 초고층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옆에 구도심과의 조화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은 새롭고 번듯하게 지어졌는데 구도심의 낡은 모습은 그대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조화롭지 않아서 향후 시청 인근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청부터 충북도청 사이 상당공원까지는 청주 교통의 요지거든요. 여기 가장 많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가장 많은 환승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새로 지어지는 시청이 건물만 번듯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하려고 하면은 시내버스 환승이라든가 뭐 트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향후 청주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어떤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까지 고민해야 돼서 여러 가지 아마 고민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시와 전문가 몇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서 계속 대화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소통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청사 건축 그리고 국제 공모전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변하는 청주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